보드게임 하나로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선택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을 기본판보다 더 많이 찾게 되었을까요? 30대가 되면 단순한 재미보다 의미 있는 시간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게임이 가족 게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시간 낭비 없는 게임 선택 기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검증된 보드게임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 온 보드게임 티켓 투 라이드 시리즈를 가족의 시선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특히 오늘은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을 중심으로 왜 이 게임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봅니다. 티켓 투 라이드는 2004년 스필 데스 JAHRES를 수상하며 보드게임 역사에 확실한 족적을 남긴 작품입니다. 보드게임 업계에서 수천 장만 팔려도 성공이라 평가받는 현실 속에서 이 시리즈가 보여준 판매량과 인지도는 압도적입니다.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카드를 모으고 열차 노선을 차지하며 비밀 목적지를 완성해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규칙은 간결하지만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본판 티켓 투 라이드는 가족 게임의 교과서에 가깝습니다. 차례마다 할 수 있는 행동은 명확하고 설명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카드 뽑기, 노선 점령, 목적지 티켓 선택이라는 세 가지 행동만 이해하면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성물 역시 완성도가 높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기차말, 보기 좋은 지도보드, 손에 잘 잡히는 카드까지 처음 테이블에 올리는 순간부터 신뢰를 줍니다. 연령대 측면에서도 균형이 좋습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지나치게 단순하지도 과하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플레이어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가족 게임의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게임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함께 플레이하는 경험에 집중합니다.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은 이러한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선택지를 더한 작품입니다. 무대는 미국이 아닌 유럽 전역으로 옮겨졌고 이와 함께 페리, 터널, 역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플레이 감각 자체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듭니다. 페리는 와일드 카드 사용을 요구하며 터널은 추가 비용이라는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역은 막힌 길을 우회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자 사용하지 않으면 보너스 점수를 주는 전략 요소입니다. 특히 유럽 맵은 노선 간 간격이 좁아 경쟁이 훨씬 치열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곧바로 다른 플레이어의 계획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이 기본판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실제 플레이에서 어떤 체감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봅니다. 유럽판은 흔히 게이머 버전이라 불리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가족 게임의 틀 안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지도입니다. 유럽 맵은 미국 맵보다 훨씬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간 거리가 짧고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노선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반부터 경쟁이 발생하며 느긋하게 카드만 모으는 플레이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페리와 터널이라는 규칙이 더해집니다. 페리는 특정 노선을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와일드 카드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는 와일드 카드의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며 무작정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쓰는 전략을 제한합니다. 자연스럽게 카드 사용에 고민이 생기고 선택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터널은 유럽판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터널 노선을 차지할 때는 기본 카드 제출 이후 추가 카드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 테이블에는 자연스러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성공하면 만족감이 크고 실패하면 한 턴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은 게임의 작은 도박 요소를 더하며 반복 플레이에서도 지루함을 줄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역 시스템입니다. 역은 다른 플레이어의 노선을 빌려 목적지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막힌 상황에서 탈출구가 되어주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게임 종료 시 추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역은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끝까지 아껴야 할 자원이 됩니다. 유럽판에서는 노선 차단의 의미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특정 길을 선점하는 행위가 단순 방해가 아니라 상대에게 역 사용을 강요하는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계획을 관찰하게 됩니다. 규칙 설명은 기본판보다 조금 길어지지만 이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몇 판만 플레이하면 새로운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오히려 기본판이 단조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유럽판은 복잡함을 늘리기보다 선택지를 정교하게 만든 확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을 실제로 가족과 함께 플레이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느껴졌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 게임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먼저 초등 고학년 연령대의 반응입니다. 기본 규칙은 빠르게 이해하지만 유럽판에서 추가된 터널과 페리 개념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시도만으로도 규칙 자체는 무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특히 터널에서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의 긴장감은 아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자체가 게임의 재미로 작동합니다. 다만 지도에 대한 체감은 다릅니다. 유럽의 도시 이름과 위치는 미국 맵보다 직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적지 티켓을 처음 받았을 때 약간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복 플레이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오히려 지도를 익혀가는 과정이 하나의 학습 경험처럼 작용합니다. 청소년 연령대에서는 반응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추가된 규칙을 복잡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언제 터널을 노릴지, 언제 역을 남길지에 대한 판단이 생기면서 기본판보다 전략적인 사고를 요구받는다는 점을 즐깁니다. 성인 플레이어의 경우 유럽판의 변화는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카드만 모으는 수동적인 플레이가 통하지 않고 다른 플레이어의 동선을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노선이 겹치는 순간 선택은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확연히 높아집니다. 가족 게임으로서 중요한 요소는 좌절감의 정도입니다.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완전히 탈락하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역 시스템은 막힌 상황에서도 끝까지 게임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 장치는 어린 플레이어에게는 안전망이 되고 어른에게는 점수 계산까지 고려해야 할 전략 자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럽판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각기 다른 재미를 제공합니다. 아이에게는 긴장과 기다림의 재미를, 청소년에게는 선택과 판단의 재미를, 어른에게는 경쟁과 전략의 재미를 줍니다. 이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게임의 강점입니다. 이번에는 보드게임을 자주 즐기는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을 살펴봅니다. 기본판이 가족 게임의 정석이라면 유럽판은 그 틀 안에서 전략성을 분명하게 끌어올린 작품입니다. 기본판 티켓 투 라이드에서 자주 지적되던 문제 중 하나는 카드 보유 전략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와일드 카드를 모아 한 번에 긴 노선을 차지하는 방식은 게임의 흐름을 단조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유럽판에서는 페리 규칙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와일드 카드는 특정 노선에 우선적으로 소모되며 무작정 쌓아두기보다는 계획적인 사용을 요구받습니다. 노선 구조의 변화 역시 전략적 긴장감을 높입니다. 유럽 맵은 주요 도시 간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한 플레이어의 선택이 곧바로 다른 플레이어의 계획을 차단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로 인해 선점의 가치가 분명해지고 언제 노선을 가져갈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역 시스템은 유럽판의 전략적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은 단순한 구제 수단이 아니라 점수와 직결되는 자원입니다. 상대를 압박해 역 사용을 유도하는 플레이는 명확한 보상을 동반합니다. 이는 방해 플레이가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전략으로 기능하게 만듭니다. 터널은 전략의 소량의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성공 여부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위험을 감수할지 회피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요소는 게임을 과도하게 운에 의존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매판 다른 전개를 만들어냅니다. 목적지 티켓 구성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장거리 목적지가 기본으로 포함되면서 플레이어들은 자연스럽게 맵 전반에 걸쳐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초반부터 플레이어들의 동선이 교차하도록 만들며 경쟁과 충돌을 촉진합니다. 종합하면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은 기본판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고민의 깊이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게임입니다. 가볍게 즐길 수도 있고 진지하게 임해도 충분한 만족감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며 어떤 사람에게 이 게임이 잘 맞는지 분명하게 짚어봅니다. 이 게임의 가치는 단순한 규칙 추가가 아니라 선택의 밀도를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티켓 투 라이드 시리즈는 테마의 사실성보다 플레이 경험을 우선합니다. 현실적인 기차 운영을 기대한다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과 직관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누구나 규칙을 빠르게 이해하고 게임의 본질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럽판은 기본판보다 더 자주 부딪히고 더 많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좌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역 시스템은 막힘을 완화하고 터널은 예측 불가능한 재미를 더합니다. 이 요소들은 게임을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한 수 앞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족 게임을 찾는 경우라면 유럽판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초등 고학년 이상이라면 규칙 이해에 큰 무리가 없고 반복 플레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략적 사고가 자랍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즐길 경우에는 기본판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보드게임을 자주 즐기는 플레이어에게도 유럽판은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기본판에서 느껴졌던 단조로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방해와 경쟁이 명확한 보상 구조로 연결됩니다. 가볍게 시작해도 판이 거듭될수록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플레이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지리에 익숙한 맵과 단순한 흐름을 원한다면 기본판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치열한 경쟁과 전략적 선택을 원한다면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이 더 잘 맞습니다. 어떤 버전을 선택하든 이 시리즈는 테이블 위에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와 긴장이 오가는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티켓 투 라이드 유럽은 단순히 규칙이 늘어난 게임이 아니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임입니다. 승패보다 선택의 순간을 즐기게 되는 경험이 남습니다. 이런 게임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간 아깝지 않은 보드게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